2024년 12월 28일 이정훈입니다. 계엄 사건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인민군은 항일의 전사임을 주장합니다. 그러한 항일의 인민군들이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군처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전선에서 소진되고 있는 폭풍군단의 현실이 이북에 알려진다면 북한에는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우선 외신으로 좀 알려진 사실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아직은 바이든 정부가 이끌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존 커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온라인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로 돌진하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대규모로 돌진하는 공격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영어로는 디스마운티드라고 그랬어요. 마운트라는 건 산이죠. 동사나 하려면 마운트 하면 올라간다는데 디스마운트는 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말을 타고 있다가 떨어지면 디스마운트라고 그러죠. 디스마운티드 어택이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는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뭐 돌진이라고 번역하긴 했는데 이거는 분리돼서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모든 작전은요 유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이 군대가 왜 분대, 소대 이렇게 되느냐. 분대 안에는 조가 있습니다. 되게 삼각편제로 합니다. 조는 3인으로 이루어져요. 보병 전투에서 좌우로 한 명이 딱 자기 몸을 숨겨서 총을 쏴줍니다. 은폐한 상태에서 총을 쏴주고 그때 한 명이 가운데로 돌격을 하는 겁니다. 이 돌격할 때 이 돌격하는 아군을 적이 쏠 수 있으니까 쏘는 놈을 잡아주는 게 좌우에 숨어있는 우리 병사입니다. 그게 한 개 조예요. 이 한 개 조를 또 작전할 때는 3개 조를 운영합니다. 한 개 조가 왼쪽, 한 개 조가 오른쪽, 그리고 한 개 조가 돌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 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9명이죠. 이 3개 조를 종합 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분대장. 그래서 1개 분대는 10명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대 3개를 가지고 소대를 만드는 겁니다. 10명이 1개 분대로 왼쪽, 또 한 분대로 오른쪽, 한 개 분대로 꽝 치는 게 이게 소대입니다. 그리고 그 소대 3개로 중대를 만들고 중대 3개로 대대를 만들고 이런 개념이죠. 사단은 3개 연대로 되고 물론 거기다 이제 더 지원하는 화력이 더 추가되는 건 있긴 하지만 기본 개념이 이렇게 작전이라고 하는 건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지 이게 서로 다 연결돼서 해야지 한 개가 떨어져서 돌진하는 식으로 디스마운티드 산에서 떨어지듯이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말에서 떨어지듯이 작전하는 건 작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배 타고 인천에서 중국 대련으로 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련에 가면은 그 러일 전쟁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영삼 고지라고 바닷가에 얕은 산이 있어요. 뭐 지금은 교통이 좋고 뭐 차가 있으니까 이영삼 고지까지 그냥 올라가는데 해발 203m예요. 노기라고 하는 일본 육군 대장이 육군을 지휘해서 거기에 있는 러시아 병사를 공격했는데 계속 포를 쏘아야 되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노기가 계속 돌격 앞으로 계속 그냥 뭐 은폐도 없이 그냥 돌기만 시키니까 무지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다른 장군을 보내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건 무조건 돌격하면 죽는구나. 그리고 쭉 보니까 러시아 병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 그 근처에 있는 203m 고지야. 203m 고지만 점령하도록 총력을 기울입니다. 고기를 점령하죠. 그 다음에 거기다 포를 끌고 올라갔어요. 1905년도의 포는 사거리가 길지 않은데 어쨌든 끌고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러시아 병영을 해서 꽝꽝 포를 쏘니까 러시아군이 항복하죠. 그래서 러일 전쟁 6전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 일본군들이 무지막지하게 돌격을 해서 많이 죽었다. 특히 노기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노기는 러일 전쟁이 이긴 다음에 일본 육군 최초로 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해전에서 이긴 게 도고 헤이하츠로인데 도고 헤이하츠로는 해군의 원수가 되고 노기는
육군의 원수가 되는데, 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노기가 그때 무리한 작전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게 밝혀져요. 그때도 일본 언론이 막 밝히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자기가 이 칼로 자기 배를 갈라서 세포쿠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부인까지 죽이고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노기 마리스카는 상당히 무능했고 죽음까지도 원치 않는 부인까지도 죽였다 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본군이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그랬다가 미군에 밀려가지고 이오지마, 유황도 전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키나와 전투, 뭐 그걸 쭉 할 때 보게 되면 되지도 않는 전투면 돌격 앞으로 하다가 다 죽어요. 디스마운티드 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은 옥새라 그래서 이왕 지는 거 옥처럼 찬란하게 옥구슬이 깨지잖아요. 그게 이제 화려하다고 멋있다고 본 거죠. 항복을 하지 않고. 그게 사실은 개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을 보면서 참 미군들이 저놈들 이상하다라고 해서 일본의 습성이 뭐냐, 도대체 왜 저러냐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베네딕트 보고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그때 다 수용소에 가둬놨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 습성을 어떤 건지 연구를 해서 나오는 책이 국화와 칼. 일본인들은 이렇기 때문에 이 일본인들한테 이기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항복을 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일본인들은 끝까지 개기는 게 있으니까 세게 한 방 먹여야 된다. 원폭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미 합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을 투하해서 일본을 항복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무모한 돌진을 한다라고 미국 NSC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온라인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디스마운티드 어택 포함해서 휴먼 웨이브 스트레이티지를 얘기했어요. 휴먼, 사람, 물결 전략, 사람, 이게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6.25 때 중공군이 그때 중공군들은요 개인 화기가 없었어요. 개인 화기라고 하면 우리 군대 가게 되면 K2 소총 받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어떤 놈은 그냥 뭐 북치고 삐리 부르고, 어떤 자는 이 나무 방망이 수류탄이라 그래나 뭐 그것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덤비면은 봉건 시대처럼 싸우는 거죠. 근데 뭐 죽는 놈 죽고, 옛날에 화력이 안 좋았으니까 사는 놈 살고 해서 왁 덤비면 이기고 하는 인해 전술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도 인해 전술은 많이 안 했어요. 어쩌다 보여줬는데, 바로 그러한 인해 전술을 하고 있다. 이 보좌관이 우리가 목격하는 인해 전술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전술이 북한군에게 막다한 사상자를 초래하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정하기는 지난주 인민군은 특정 전투, 이게 쿠르스크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1000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지휘관들은 이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을 향해 희망 없는 공격을 명령하고 있다. 이 1000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했다라는 거는 최근 일주일간의 통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참전한 지 벌써 한 2달 이상 된 걸로 보이니까 한 달은 넘었죠. 더 많은 사람이 숨졌을 거라는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합참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인민군 사상자가 11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돌격전을 무리하게 옛날 2차 대전 때 또는 러일 전쟁 때의 일본군처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아까 NSC 보좌관은 인민군은 매우 강하게 쇠뇌된 것으로 보인다. 무모한 공격이 분명함에도 공격을 계속하는 것은 수상하다. 그리고 이 인민군은 포로가 될 경우, 그가 포로가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보복을 당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하는 대신 자살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인민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가 되면은 그 신원이 밝혀질 거고, 신원이 밝혀지면 우리한테도 자료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갖고 대북 심리전을 해서, 어이, 폭풍군단 소속 아무개 누구, 함경남도 어디가 고향인 이 친구 우크라이나 갔다가 하나 살고 자기네 전 부대원 다 죽었어. 이렇게 심리전을 하게 되면 전선에 있는 인민군들이 흔들릴 수 있죠. 그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폭풍군단원들은 혼자 돌진을 하지 말고 무더기로 돌진해서 다 죽거나, 그러니까 적어도 우크라이나군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잡히면 자살하라.
이렇게 쇄신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자를 했어요.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인민군에게 탄약, 포탄, 배낭을 줬겠지. 그러나 인민군은 결국은 바디백에 들어간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은 강원도 홍천에 가면 KCTC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11연대라고 인민군 역할을 하는 국군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하고 훈련을 받으러 간 부대가 교전을 합니다. 실탄은 쏘지 않고 땅 쏘면 이렇게 표시가 돼서 맞았다고 죽고 포탄도 맞았다고 죽습니다. 거기서 딱 죽은 병사들은요, 좀 있으면 영현백이라 그래요. 영현백이 시커먼 이 들것 같은 건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이 죽은 걸로 해서 이렇게 들고 갑니다. 아주 기분 나쁘죠. 영현백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바디백이라고 하나? 인민군 죽으면 다 이 바디백에 넣어서 수거해 가겠죠. 바디백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많이 갖고 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폭풍군단 애들은 갖고 전부 다 영현백에 실려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 군대가 인민군을 포로로 잡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그는 심한 부상을 입어서 죽었다라 그랬습니다. 인민군 하나 생포했던 모양이에요. 동양이니까 분명히 표시가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사살된 인민군 신분증을 확보했죠. 그 신분증 중에 하나는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러시아어로 그들의 신분증이 되어 있는데 정작 사인은 인민군 병사들은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한국말로 사인을 했고 또 일부는 자기 나름대로 메모를 한 게 한국어로 메모한 게 발견돼서 이들이 누구다 이렇게 좀 밝혀진 것도 있는데 자 지금 북한의 속셈은 빤해요. 김정은의 속셈은 자 많은 병력을 지금 이 폭풍군단을 보낸 거는 김정은이 제의해서 푸틴이 받은 것이라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푸틴이 요청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제안했어요. 그럼 뭐야? 자기 필요한 건 돈과 무기 만드는 기술이지. 그리고 자기네가 북한이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가 갖고 있는 화력과 핵으로 우리를 지켜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폭풍군단을 헌납한 거죠. 개죽음 시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가서 죽으면 되는데 만약 살아서 포로가 되었고 한국까지 와서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에 참여하거나 하게 되고 국제 문제가 되면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용감하게 싸워서 죽어라. 옛날 일본군 같은 그런 가미가제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보내니까 얘네들이 지금 평균 나이가 18살 뭐 그렇잖아요. 고등학생 나이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서 다 죽어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쪽은 이 특수부대 애들은 숨어서 살살살살 다닌단 말이에요. 적하고 교우하면 만나면 싸우지 않고 제가 지나가요. 걔네 목표는 적 후방에 들어가서 쟤네군 최고 사령관을 죽이거나 쟤네들 무기고가 있는 데를 딱 찍어갖고 그것도 무전기로 어디 여기 숨은 무기고 있습니다 알려주면 우리 비행기 전투기 가서 때리거나 포로 때리고 그게 훨씬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니면은 그 무기고에다가 화약을 설치한 다음에 자기네 안전지대에 빠져나간 다음에 원격으로 팍 시키고 톡 가는 도망가는 그런 작전을 해야지 이 하나하나 보병처럼 싸우는 작전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훈련은 받은 바도 없고. 근데 인민군 보병처럼 싸우게 하니까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은 광활한 벌판이잖아요. 한 개 조가 좌우로 숨고 하나가 달려가는 이런 작전도 할 수가 없어요. 하기 어려워. 그냥 기동전을 하거나. 근데 기동전을 하는데 기동무기도 얘네는 없어. 기동무기는 기계와 보병이 타는 거니까. 특수전화는 이거 안 쓰는 거야. 근데 기동무기도 드론한테 걸리면 다 작살 나는데 여기는 드론 전쟁이나 포병 전투기 전쟁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특수전 하는 애들을 보병처럼 써먹으니 이게 개죽음 되는 거죠. 진짜 우크라이나군이 달려드는 놈들 따박따박 요즘 화력이 좋으니까 요즘 총은 또 조준경이 얼마나 좋아요. 개죽음 시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폭풍군단 사람들 개죽음 시키고 김정은은 돈을 받아먹고 석유를 받아먹고 무기 기술을 받아먹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입수가 돼서 북한에 퍼지면은 북한에서 진짜 쿠데타, 그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진짜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될 게 아제르바이잔 비행기가 카자흐스탄 들어가서 추락했습니다. 이 이란 북쪽 흑해하고 카스피 사이에 바로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뜬 비행기가 그 북쪽에 있는 러시아 도시로
날아가는 거였는데 그 러시아 도시가 마침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공항 폐쇄를 하죠. 우리 공항 내리지 마, 못 내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른 데로 가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것도 아마 러시아가 지시한 것 같아요. 카스피해를 넘어서 카자흐스탄 쪽으로 아마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 공항을 폐쇄해서 못 내린다 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오는 걸 쏴야 되는 러시아 방공 미사일이 이 민항기를 맞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춘 게 아니라 러시아의 S-300 시리즈들은 파편으로 탁 튀겨서 맞추는데 제대로 맞추면 한 번에 출항하는데 제대로 못 맞추면 작은 파편이 맞으면은 이제 비행기가 그래도 제법 날아가지만 항공이 조종이 어려워져. 그런 상태로 카스피해를 거의 다 건너가서 공항 근처에 갔다가 결국은 추락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일부는 살았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제대로 못 막을 만큼 엉성합니다. 저는 러우 전쟁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가 더 바닥이 날 거예요. 러시아가 바닥 날 때쯤 이 러시아를 지원했던 북한도 거덜이 납니다. 그때쯤 김정은이가 폭풍군단을 개죽음시키고 돈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어쨌다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북한은 와해될 수 있다고 봐요. 와해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김정은이는요, 올 여름에 굉장히 큰 수해를 입었죠. 근데 자기는 좀 지금 돈이 들어오니까 그 수해 복구를 잘했다라고 그걸 자랑하는 기사를 노동신문에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해 피해가 엄청났다. 그거는 원폭 맞은 것만큼 컸었죠. 근데 그런 것도 알리고 이 인민군 폭풍군단이 개죽음하고 있고 살 수 있는데도 모조리 죽게 한다. 이런 사실을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계엄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창관단 못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보내라 이거야. 우리 차관이 대행하는데 보내. 책임지고 보내.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는 민간 사이트니까 외교부랑 같이 우크라이나 군 도와줘가지고 인민군 생포하게 하고 그 친구 신문하고 그리고 한국에 데려와서 대북 심리전 써먹고 그래서 북한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엄 사태를 보면서 놀랬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한국에서 계엄을 당하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인민군도 뭐 쿠데타 하려고 나온 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지금 북한에서 윤석열 사건은 거의 보도 안 해요. 그리고 요즘 자세히 보시면은 오물풍선이 날라온다는 보도도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북서풍이 불어오는 겨울이라서 북한서 풍선 띄우면 쫙쫙 날라오기 좋아요. 용산도 떨어뜨리기 쉬워요. 근데 안 보내잖아요. 뭐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쿠데타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규탄하고 있지만 북한이 보기에는 야 윤석열 저자는 북한을 향해서 미사일 쏠 수도 있는 자네. 실제로 오물풍선 맞추라 그랬네. 핵시설 때리라 그랬네. 이게 더 와닿을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 전혀 한국을 자극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민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혀갖고 나는 억울하다 하게 되면은 자기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 죽어라. 잡히면 죽어라. 그리고 어차피 가서 죽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 대량 학살이죠. 이걸 우리가 잡아내서 북한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엄을 할 정도로 안보 위기를 느꼈다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금 파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슬아슬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6.25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4.19로 산업화, 11.6으로 민주화, 그리고 1.23으로 우리는 국제정치, 즉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거라 그랬는데 12.3 계엄이 북한을 와해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개죽음 당하는 인민군 그 사실을 북한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지금 정신없는 정보사하고 그리고 역시 혼란에 빠진 국정원이 깊은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